노무현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 예. 할 때 제가 중국 전문가로서 특별 수행원으로 간 적이 있었고요. 뭐 당의 대표들이 갈 때는 항상 가서 좀 후진타오 총서기를 한 서너 번 만났고 다음에 총서기가 되실 시진핑 지금 국가부주석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후진타오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 서연론 2조 예. 오방국어라고 전인대 위원장이 대통령이 계신 공식회담 자리에서 예. 박병석 의원은 중국 문제 전문가시죠. 중국 통이시죠. 이런 것이 아마 양국 정상회담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예. 나이를 드시고 사실 예.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아마 이 프로를 또 우리 학생들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학생들에게 그 언어 습득하는 노하우랄까요? 뭐 혹시 간략하게 소개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예. 중국어를 처음에 노력을 엄청 했지만 잘 못했어요. 이 중국어가 이 성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중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서너 번 해서 되는 거를 갖다가 10번 해도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내가 처음에 뜻을 줬던 것 점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개 이 판소리 하는 분들 보면 일정 득음을 하면 이렇게 넘어선다는데 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순전히 노력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노력에 최소한 서너 배를 더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박 의원님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그 정치하실 때는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중국어하고 이렇게 말씀 잘하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으신가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족보 인쇄를 하셨기 때문에 늘 각 문중에 어른들이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그 당시는 교통도 좋지 않으니까 오시면 인근 영안에서 주무시고 할 때 저녁에 평상에 앉으면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문중의 어른들 앞에서 웅변을 시키셨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것이 옛날부터 글 잘하는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이 좋다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나고요. 뭐 평소에 말이라는 게 그 말주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대전특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세종시 법안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제 세종시가 내년 4월이죠. 아마 첫 입주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쨌든 몸담고 계시는 그 민주당의 주장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한나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목소리는 민주당과 선진당이 크게 냈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한나라당이 결정한 뭐 그런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민주당의 역할 또 어떻게 본인이 노력하셨는지 좀. 과학 비즈니스 벨트하고 세종시는 이 현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파생된 문제고요. 거기에 관해서 원한대로 또는 원한과 가깝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원동력은 500만 대전 충청인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한나라당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유선진당도 뭐 열심히 했지만은 역시 이 당세의 세력의 약화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큰 줄기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끌고 나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재미난 거는 세종시 과학주 비즈니스 벨트가 그 원안에 가깝게 됐을 때 3당이 플랜카트를 걸었어요.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누차 와서 그러셨는데 무슨 약속을 지켰는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고요. 자유선진당은 우리가 또 해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민주당은 시민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겸손해져야지 이것은 정말 이름도 없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했던 우리 500만 충청인들의 열과 성 때문에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발언 이것이 대세를 좌우했다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근혜 대표께서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고요. 세종시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우호적 입장을 밝히신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걸 크게 보면은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국민이 선택하고 헌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부가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이죠.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은 현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세종시를 옮기자 그럴 때 수도권 서울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가보면 주요 관공서 뒷골목에 전부 다 플랜카드가 걸려가지고 수도 분할 반대, 뭐 결사 반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 열린 우리당 시절에 보면 반 정도가 수도권 의원들이었어요. 자기를 뽑아진 주민들이 수도 분할 절대 반대라고 쓴 건데 한 명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당이지만 상당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내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국무총리실부터 이렇게 입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마련되고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올 그 정기국회에서의 어떤 의원님의 역할 또 뭐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벨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제 거의 뭐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여론이 좀 많고 아마 실질은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이 내년에 정부의 원안에 4,100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예산 제출한다는 게 2,100억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근데 우선 크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걸을 때는 임기 초부터 3년 이내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완성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안 하겠다고 허송생활을 한 뒤에 4년 차에 예산을 세우는데 2,100억이란 말이에요. 4,200억이 다 들어와도 MB 정부 하에서 전체 예산의 8%밖에 안 주고 가는 겁니다. 전체가 5조 2천억이기 때문에. 근데 그 8%도 못 줘서 절반 2,100억 4%를 주겠다는 것은 우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100억을 잘 뜯어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초과학연구원, 하나는 중의원 가속기. 요건 대전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은 이제 세 개 지역에 나눠놓는 것이죠. 근데 연구단 출범은 7월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반을 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출범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의원 가속기는 원안대로 돼야 되고요. 제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번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과학벨트가 결정된 걸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반토막을 냈다.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500만 충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신이 없는 정부죠. 신이 없는 정부고요.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거는 신뢰입니다. 예. 우리 공자님도 국가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 그랬는데, 네. 신뢰를 잃은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냐, 그거 관련해서, 예. 한나라당 그 대전시당위원장인 강창희 예. 그 위원장께서 대전 지역에 들어오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전시가 좀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또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논란을 하는 자체가 예. 우리의 입지를 대단히 곤란하게 만든다. 예. 우선 전체적 설계가 안 나온 가운데서 우리는 일관되게 이건 국책 사업이고 정부가 100년 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줘야 된다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지. 예. 이것에 관해서 대전의 땅값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논란 자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곳에 이 치고 들어올 예. 여지를 주는 것이고, 정부로 봐서도 자중질환이 있구나, 예. 예산 깎아도 되겠구나 하는 틈을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칙도 아니고 전략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더 지금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딱 한 번씩 입장을 발표하고 그대로 끝내야죠. 예. 그걸 가지고 무슨 당끼리 서로 논쟁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예산을 어떻게 많이 가져오느냐 하는 거하고 전혀 역행되는 것으로서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예. 하는 경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좀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대전 지역 선거구 증설이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도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광주 지역과 비교했을 때, 또 울산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이 총선이고 또 지역 국회의원 수가 사실은 좀 많아야지만이 아까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용이할 텐데, 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박 의원 지역구인 서구 갑 지역 소속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현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이 뭐 맞으시면 아마 뭐 좀 사과도 하실 수 있겠고, 만약에 틀리면 뭐 정확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황당한 얘기죠.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보니까 다른 당의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았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더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우선 요번에 지역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예. 대전시장과 양계구청장, 예. 그리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우리 민주당 시당위원장들이 6명이 모여서 말씀을 하셨죠. 예. 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인위적 무리해서 지역을 분할하는 것, 예. 행정구역을 바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서구 무슨 동을 하루아침에 유성구 무슨 동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 예, 거기에 관해서는 무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문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예. 이거는 지역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이 예. 하한선 인구가 10만 4천 명 미만이면 선거를 안 하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합쳐야 되는 것이고, 예. 3배인 31만 2천 명은 까지는 예. 한 명만 뽑는 거고요. 예. 31만 2천이 넘으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예. 인구가 150만 아니에요? 예. 묘하게 25만 내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구역가 잘 짠 거죠. 그런데 이제 광주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데는 인구가 13만. 예. 그러니까 하한선 10만 4천을 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곳은 35만. 예. 그러니까 분할이 되는 것이죠. 되고. 예.